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 꿈꾸는 부자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암무하거나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들이 사람을 고르는 기준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만나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꿀팁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만나는 그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만남의 의미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을 피하라. 부정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내뿜는 사람과는 오래 지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쉽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나도 그들의 부정적인 시각에 물들 수 있어요. 이들은 대화 중에 항상 무언가에 불만을 표현하고 뭘 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좋으면 너무 더워서 힘들다고 하고 날씨가 흐리면 비가 올 것 같아 꿉꿉해서 기분이 안 좋아라고 하죠. 작은 일에도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고 이야기하니 같이 있는 사람도 기분이 금방 가라앉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음식점에 가서도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여긴 왜 이렇게 비싸기만 하고 양이 적어? 라며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만 이런 불만이 계속 이어지면 듣는 사람은 점점 불편해져요. 괜히 그 사람과 같이 온 자리마저 즐겁지 않게 느껴지게 되고 결국 그 사람과는 다음에도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든 이유는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의 기분과 생각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엔 공감하려고 애쓰지만 점점 나도 모르게 그들의 시각에 끌려가게 돼요. 예를 들어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나 역시 별로 개의치 않던 작은 일들에서까지 부정적인 측면을 찾게 되고 그들의 불만이 내 일상에 대한 시각마저 흐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말이나 위로를 듣더라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도 좋은 면이 있지 않아? 라고 말해줘도 그런 건 그냥 위로하는 말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아라고 반응하죠. 마치 그들에게는 부정적인 감정을 지속하는 게 일종의 습관처럼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도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상황이 불만족스럽고 나쁜 건 결국 자신을 둘러싼 세상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태도는 그들에게는 일시적인 위안이 될지 몰라도 결국 본인도 변화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그들처럼 사소한 것에서도 불만을 찾는 습관이 들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열등감이 강한 사람을 피하라. 열등감이 강한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두 가지 형태로 열등감을 드러내는데 하나는 자기 비하를 통해 조용히 자신을 깎아내리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공격적인 방식으로 열등감을 표출하는 유형입니다. 먼저 자기 비하형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는 겸손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들의 반복적인 자기 비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가 나는 진짜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서 잘하는 게 없어라고 계속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넘길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면 듣는 사람도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신을 깎아내리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곤란해지기도 하고 결국 상대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상대방에게 의지하려고만 하면서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경우도 많죠. 다음으로 공격형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타인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면서 자존감을 세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떤 동료가 성과를 내면 그건 그냥 운이 좋은 거야.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평가절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의 비난과 평가절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질투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내면 깊숙이 자리한 열등감에서 비롯된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나 자신도 그들의 부정적인 시각에 물들게 되고 나 역시 평가받고 깎아내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은 종종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이나 칭찬에 민감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상대가 잠깐이라도 무관심해 보이면 그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닐까 과민하게 반응하며 상처받기도 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열등감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관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결국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친해지려 해도 그들의 열등감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관계의 진정성과 신뢰를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의 깊이를 조절하는 것이 나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피하라.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지내다 보면 상대방과의 대화나 관계에서 늘 일방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상황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대화 중에도 언제나 자기 얘기만 하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공감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최근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중간에 말을 끊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냥 저 사람은 자기 얘기를 좋아하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점점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자기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상대가 공감이나 칭찬을 기대한다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부담스러워지기까지 하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은 항상 그들의 관심사에 맞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함께 식사를 하러 가더라도 상대방의 입맛에 맞는 음식점만 고집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곳이 아니라면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은 맞춰주기만 해야 하고 자신이 원하는 선택이나 의견은 묻히기 일쑤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피곤하고 일방적인 느낌이 들게 됩니다. 게다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상대방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눈치를 보도록 만들죠. 반면에 본인이 즐거운 상태일 때는 상대방에게도 같은 에너지를 기대하며 왜 기분이 안 좋냐며 오히려 상대방을 탓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그들의 감정에 따라 관계의 분위기가 흔들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의 성공이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그거 별거 아니네라고 무심하게 반응하거나 오히려 자신이 더 잘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상대의 성취를 묻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런 반응을 자주 접하다 보면 상대방은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게 됩니다.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서로가 존중받고 이해받는 관계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자신이 계속 배려하고 양보해야만 하고 그 사람의 관심사나 감정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는 이런 관계가 더 이상 지속할 가치가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 중심적인 사람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나의 의견과 감정도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을 피하라.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과는 관계를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이야기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이리저리 전하며 본인에게는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내 이야기도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소문을 즐겨 퍼뜨리는 사람은 자주 비밀인데 너만 알아라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처음엔 흥미로울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내 이야기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의 사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정말 친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의 이야기도 비밀이라고 하며 퍼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과 깊이 친해지면 오히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비밀이 이리저리 퍼져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소문을 퍼뜨리는 과정에서 본인의 해석을 더하거나 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라도 그들의 입을 거치면 더욱 자극적이게 변하고 원래의 의미와 다르게 전달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단순히 감기 때문에 병가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 무슨 큰 병에 걸린 것 같아라고 과장해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상황을 왜곡해서 이야기하면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지며 당사자는 오해받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보통 주목받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지속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남들에게 전하면서 일종의 우월감을 느끼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오히려 나의 신뢰성과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들의 이야기에 자주 공감하거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주변 사람들은 나도 그런 소문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중요한 이야기나 개인적인 문제는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는 관계의 기본인데 이들은 그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나의 사생활을 지키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피하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의 외모나 말투 때문에 믿음이 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면서 혼란스럽고 실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친절하게 다가와 도움을 주는 동료가 있다고 해봅시다. 겉으로는 당신을 돕고 배려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믿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의 진심은 전혀 다르고 심지어 나를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그동안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다시는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모임이나 사교적인 자리에서 모두에게 친절하고 호감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막상 1대1로 대화할 때는 관심을 주지 않거나 무심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심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겉으로만 가까운 척하게 되고 진정한 관계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애쓰지만 그들이 진심이 아니라는 점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나 역시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의심하게 되고 늘 경계하며 신경을 쓰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나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주고 진정한 신뢰나 친밀감을 쌓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가 나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나는 진심을 나눌 수 없고 늘 계산적인 관계에 머무르게 되죠. 나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고 오히려 마음만 상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의 진심을 소중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대방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과 일관성을 관찰하며 진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항상 피해자라고 느끼는 사람을 피하라. 피해의식을 항상 느끼는 사람과의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의 원인을 주위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죠. 처음에는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늘 자신만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하니까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 안 됐을 때 이런 사람들은 내가 준비한 건 다 완벽했는데 팀이 협조를 안 해줘서 일이 망쳤다고 합니다.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일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식으로 매번 자신을 피해자로만 생각하니 주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늘 본인이 옳고 나머지 세상이 문제라는 식이니까요.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동정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 모임에서 누군가 좋은 소식을 나누면 이들은 어김없이 나는 항상 운이 없어서 그런 일은 안 생기더라라는 식으로 자신의 상황을 불평합니다. 이럴 때는 축하나 격려의 말 대신 불만을 내놓기 때문에 분위기가 묘해지곤 합니다. 그 사람은 늘 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운이 좋다는 식으로 상황을 바라보니 주위 사람들도 그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줘야 할지 난감해지죠. 또한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내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내가 피해를 본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죄책감까지 느끼게 만들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그들이 상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게 되죠. 이런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과 오래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결국 나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본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공감을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진심으로 조언이나 위로를 해줘도 그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치 너는 나를 이해 못해라는 식으로 반응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 하죠. 결국 이런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감을 해주려는 마음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들의 피해의식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나 또한 감정적으로 지치고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만큼 들어주는 것은 힘들 수 있으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경계와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늘 변명만 하는 사람을 피하라. 변명만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떤 일이 잘못되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항상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기 때문에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태도에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번 본인이 잘못한 점이나 실수는 외면하고 오히려 남 탓이나 상황 탓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한 동료가 계속 자신의 일을 미루고 마감 시간을 넘긴다고 해봅시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어라거나 다른 일이 너무 많았어 같은 이유를 들며 변명하는데 반복될수록 점점 더 무책임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비슷한 일정과 일정을 맞추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상황 탓만 하죠. 이렇게 되면 같은 팀원으로서 신뢰감이 떨어지고 일이 더 힘들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도 피로감을 줍니다. 뭔가 지적을 하거나 조언을 해주려고 해도 내가 안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했어라거나 내 의도는 이게 아니었어 같은 식으로 변명부터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모임에서 자신이 한 말을 듣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었어라고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상대방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본인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하니 진심 어린 대화가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점점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됩니다. 게다가 변명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변명을 정당화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일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일의 진척이 더디고 오히려 내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결국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그들이 만들어낸 상황을 내가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관계에서 피로도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변명을 자주 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자꾸 설득당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문제의 원인은 변명을 하는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계획할 때 아직 준비를 못했어라며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과 함께라면 결국 여행 준비를 혼자 다 하게 되거나 포기하게 될 수도 있죠. 이런 경험이 쌓이면 상대방의 변명이 이해되기보다는 피곤하게 다가오고 왜 나는 이렇게 신경 써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들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명을 일삼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외면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에 결국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솔직하게 대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의 에너지를 지키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변명보다도 실수를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건강하고 편안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길입니다. 8번째,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을 피하라. 자꾸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피곤합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경험에 놀라며
흥미를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과장된 말들에 신뢰가 가지 않고 진짜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랑에만 집중하게 되죠. 예를 들어 친구 모임에서 이런 사람이 내가 얼마 전에 산 비싼 차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 라며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해보세요. 그저 대화를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경제적 여유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와, 좋은 차네 하고 반응해 줄 수도 있지만 매번 비슷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점점 흥미가 떨어지고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는 마치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하기 위한 무대처럼 느껴지게 되죠.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 과시형 사람들은 본인이 얼마나 일에 능숙한지, 얼마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지 자꾸 강조하려고 합니다. 회사 회식 자리나 팀 미팅에서 내가 이번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어서 회사가 큰 성과를 낼 거야 같은 말을 반복한다면 다른 동료들은 불편해지고 속으로 지쳐갑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방식은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칭찬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한 감정만 남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과시형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면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거나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공감보다는 경쟁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최근에 작은 성취를 이뤄서 자랑하고 싶을 때 그 사람과 이야기해 본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대화가 시작되면 곧바로 아, 그 정도야? 난 그보다 더 큰 일을 해냈지. 라며 본인의 경험을 앞세우려 하죠. 내 이야기를 들으며 기뻐해 주기보다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크고 화려한 것을 자랑하려는 태도에 결국 대화의 흐름이 끊기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과시형 사람은 상대방의 칭찬이나 반응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해 주는 것이 마치 의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처음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공감해주고 반응해주려 하지만 이런 과시가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피로감이 쌓이게 됩니다. 매번 그들이 바라는 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불쾌해하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더 강조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하죠. 이런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상대방과 소통하는 대신 자신을 과시하려는 사람과의 관계는 피곤하고 에너지가 소모되기 쉽습니다. 과시가 아닌 진정성 있는 대화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관계가 더 건강하고 우리에게도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